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티나는 인터뷰 이혜수입니다. 자, 오늘은 부동산계의 찐 전문가, 또 부동산 쪽에 닥터 둠으로 불리시는 분을 저희가 또 어렵게 모셔서 초대를 해봤는데요. 몇 년 전부터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 지금 집 살 때입니다. 영끌 하셔서라도 사셔야 됩니다. 라고 입을 모아 말했을 때 이분 홀로 꿋꿋이 아닙니다. 기다리셔야 됩니다. 라고 하셔서 유독 더 눈길을 끄셨던 분이죠.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시원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. 지금 요즘 1.3 대책 이후에 특례보금자리 이런 효과로 시장이 많이 좀 반등하는 느낌을 받고 실제 언론에서도 많이 보셔가지고 좀 집값이 더 내려가면 사야겠다고 기다렸던 분들이 좀 불안하신 것도 있는 시점이에요. 그런데 이제 역대 대한민국의 부동산 꺾일 때 패턴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데이터 수치를 비교해봐도 지금의 반등이 계속 이어져서 상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다 나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일시적 반등에 그친다. 주택가격이 여러분 PIR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. 네. 자기 소득 대비 주택가격 평균으로 말할 때 지금은 어떠냐면 16, 17, 18이에요. 소득이 대출을 받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수익에 지금 있는 거예요. 가격이 여전히 비싼 거죠. 3월 중순이 되면서 다시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아마 4월, 5월 되면 거래량이 또 다시 줄기 시작할 겁니다. 그래서 일시적 반등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. 경험하지 못한 부동산 시장에 폭락이 찾아올 거다라는 좀 주장을 하셨더라고요. 20, 30, 40 분들은 전혀 처음 겪어보는 상황을 맞이하실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40세인 분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한 7, 8년 올랐잖아요. 그렇죠? 8년을 빼면 32살이잖아요. 네. 막 사회 천발 내딛고 이럴 때부터 지금 40이 될 때까지 집값 올라간 것만 계속 본 거예요. 그리고 항상 들리는 얘기가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, 금값은 계속 올라간다, 집값은 영원히 오른다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. 전 세계에 있는 물건 중에 영원히 안 오르는 건 없어요. 다 올라요. 내려가는 건 없습니다. 제가 집은 크니까 저거는 내가 5년 동안 모아서 사야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주위에서 또 지금 안 사면 더 오른다. 바보 취급받고 이러니까 영끌 해가지고 샀잖아요. 그러면 5년 뒤에 살 사람들까지 다 붙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그 다음에 살 사람 없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거래량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서 집값은 더 오르죠. 네, 금리 인상이 있기 전에 거래량이 줄기 시작하면서 주택 가격이 약간 횡보하고 내려가기 시작할 준비를 할 때 미국이 이어서 금리를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확 터진 거예요. 두 번째 폭탄이 온 거죠. 첫 번째 폭탄이 스물스물 내려가고 자가 그렇게 되네요. 네. 네. 그러면 이제 지금 더 내려가야지 정상인 계산이 나와요. 수치가 데이터를 보면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PIR이 7, 8이었잖아요. 원희룡 장관이 왜 TV 나와서 얘기하시잖아요. 18에서 한 10 정도 가야 된다. 그럼 계산하면 현대 집값에서 40% 빠져야 되는 거예요. 그게 정상 가격인 거예요.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가도록 이렇게 쭉 내려갈 거예요. 그래서 그 수치가 제가 보기에는 서울은 앞으로 10에서 20% 정도 더 조정될 것 같고 우와. 수원이나 인천 같은 데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. 네. 그때는 그런 지역들은 한 5% 정도 더 내려갈 것 같고 조정. 그리고 조금 많이 안 내려온 곳들 있잖아요. 서울의 서초, 강남. 올 가을부터 빠질 겁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.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다.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7, 8년 올랐잖아요. 지금 8개월 내려다가 다시 올랐잖아요. 좀 이상하잖아요. 8년 동안 오른 게 8개월 만에 정리가 될까요? 그렇죠. 그 안 욕심이죠. 되죠. 네, 욕심이죠.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상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지금 잘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. 네. 조금만 기다리시면 연말 정도 되면 조금 조정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막 펌핑 했는데도 가격이 지금 5에서 10%밖에 안 올랐거든요.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. 3개월째인데. 그러면 힘이 약하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기다려볼만 하지 않나요? 네, 그걸 기다리는 게 좀 합리적인 선택 같아요, 제가 볼 때.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하락장이 처음 시작됐을 때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좀 법칙이 있다면은 어떤 법칙이 있을까요? 거래량 많이 내려오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잖아요. 그렇죠? 1번은 거래량. 그 다음에 전세가가 막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으셨잖아요. 네. 내려오면서 집값이 내려오잖아요. 진리입니다, 진리. 부동산 업계에서는. 그리고 이제 미분양. 여러분 요새 많이 들으시잖아요.
미분양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자꾸 미분양이 늘어난다. 이 세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면 영락없이 하락입니다. 매물이 그 속에서 늘어나면 변수를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힘든 건 사실 영끌족이 아닌가 싶어요. 영끌족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라든지 조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영끌하신 분들이 두 부류로 나눠야 됩니다. 정말 뭐 아기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자기 방을 원하는 신혼부부, 결혼 초 분들이 집값이 너무 자꾸 오르고 있고 이러다간 집을 못 살까 하는 순간에 또 아들이나 딸이 방 달라고 하는 시기고 이런 부모의 어떤 부성이나 모성애 때문에 무리해서 집을 사신 영끌이 있어요. 그분들은 한 세대죠. 그쵸. 네,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것 없이 뭐 솔로이거나 젊은 분인데 투자 수익만 바라보시고 올라갈 것만 보고 하신 분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형태가 달라요. 이미 들어가서 사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, 이분들은. 실거주죠, 일단 개념이. 똑같이 영끌을 했는데 이쪽 영끌은 실거주가 아니라 그냥 갭 투자죠. 영끌도 구분해야 된다. 그래서 그거는 정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쓰거든요, 집 살 때. 그거 보면 딱 나와요. 내가 들어가려고 그런다, 임대 놓으려고 그런다. 의지만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.